이하경 위원장으로부터 김경엽 신임위원장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대표 및 권미영 선거관리위원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든든한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보들께서는 무대 아래 마련된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온 당대표 추미애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느 하루도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부를 성원해 주시고 하나로 단결해 주신 애당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나라냐? 광장에서 촛불을 국민들이 주말마다 들었어야 했을 때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애당 동지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 그 국민을 빗발치는 요구에 우리는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곁눈을 팔 때도 없었고, 오직 단결, 하나된 마음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합과 단결 속에 우리는 위대한 정권교체, 촛불이 만든 나라의 사명을 다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 그것도 당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된 결과였습니다. 조기 대선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었지만 국민 주권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민 주권 통합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국민 주권 통합 선대위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했건 우리가 뽑은 후보라면 모두가 국민의 명령을 받든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응축돼서 과거의 선거와는 달리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지지하고 호소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전통은 100년 동안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단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 돌아가신 9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분의 파란만장한 인생,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해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은, 늘 이 시대의 사표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가, 평화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분은 온 열정을 다해서 누구의 몸을 이끌고라도 국민을 깨우치러 다니셨습니다. 시대에 도전하고 용감하게 맞서며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용기와 유연성을 함께 갖춘 세기의 걸출한 지도자이셨습니다. 역시 그분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도 통합이었습니다. 통합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지도부도 더 험난한 과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 평화가 지도부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2년간 과오 없이 여러분이 주신 과제 함께 잘 풀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듯이 다음 지도부에도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승리해서 통합해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그 힘으로 다시 평화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는 책임을 다하는 시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로 우리 영원히 함께 갑시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입추가 되었는데 입추가 왔건만 저 추위에는 일주일 후면 내려갑니다. 아쉽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국민적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20년도 좋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통일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의 사명을 함께 이룩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대표 후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9주기입니다. 민생, 민주, 평화, 오직 이 세 가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와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그 엄혹한 시절에도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로 정치를 하셨습니다. 서가하시기 열흘 전에 비었을 때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일어서게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민주주의자 김대중의 짐은 저희 심장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치면 민주화, 민생, 평화가 꽃피는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라의 앞날이 언제나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 세력은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건국절 논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는 세력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모른다고 합니다. 냉전수구 세력의 비난과 진보 진영의 이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저 이해찬 대통령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저는 민주당 20년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수구 냉전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의 그 역주행을 막았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우리 당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4번, 5번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정부 20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연수원을 설립해서 당의 노선과 같이 정체성을 교육해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당원 동지들의 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특별기구를 설립해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과 참여를 돕겠습니다. 당원자치 활성화를 통해 당원의 권리도 보장하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민심이 곧 당심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당 초선의원님들은 당천 관계를 가장 잘 이끌어갈 사람, 적폐청산과 개혁 정책을 책임질 사람으로 저 이해찬을 뽑았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2년 하는 동안 당정청 협의를 100회 정도 했습니다. 그 완벽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의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나라 국가정책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이해찬, 제가 당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의원님들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소임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야당의 거센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춘사안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들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심한 비난과 부당한 질타도 감당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까지 몇 차례의 파도가 우리 당을 휩쓸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당의 단결입니다. 사심없이 당을 이끌 노래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 이해찬 이상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당원 동지들이 무한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든든한 정당,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저 이해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책임 총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규와 강호덕이 하는 한 끼 줍시오 하는 프로 보셨죠? 서민들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 하는 거 보셨죠? 제가 꼭 대의원 동지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시겠죠?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예, 저는 당원 동지, 대의원 동지를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도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의 기호, 민주당의 기호, 승리의 기호,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을 보내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암흑 같은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왜 바보와 같이 이런 정권을 막지 못해서 국민의 고통을 주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세월호에 갇혀서 엄마 아빠에게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 두고 엄마 아빠 사랑해,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줘라는 아이들의 메시지를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4년 전 4.16부터 지금까지 매일 노란 세월호 리본을 40만 개를 만들어 전국에 나눔을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송영길, 적폐와 투쟁하지 않고 적당하게 생계형 국회의원을 하면 정치권에 치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송영길 촛불 홍보단 한표처럼 컷오프된 납품을 이겨내고 문재인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드디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9주기 추도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18년 전에 젊은 피 수혈로 저를 영입해서 공천을 줬습니다. 제 나이 37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젊은 정치인 취급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노쇠해져 있습니다. 우리 당이 3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해찬, 김진표 후보 존경합니다. 전설 같은 분입니다. 경쟁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이분들은 이미 15년 전에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 국무총리, 부총리를 다 영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저 송영길 학생운동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왔고 노동운동으로 4선 국회의원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흘러간 물은 물레바가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나가야 강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세수는 세분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송영길 부탁합니다. 왜 송영길 출마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라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기적같은 한반도 평화의 창을 지켜내고 북방경제 협력과 신남방경제와 동해선 경원선을 연결해서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지도를 완성하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4대 강국의 국제 영향을 가진 저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동두천을 지나서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고향과 파주의 통일경제 특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경제,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 출신의 사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송영길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해냈습니다. 투자유치 1등을 했습니다. 유령도시라고 말했던 송도를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경제를 끌어나가겠습니다. 국가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민생 대표가 되겠습니다. 송영길의 누구나제 프로젝트로 주거혁명을 이루고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별하는 사회를 철폐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통합입니다. 우리 당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김진표 후보의 이재명, 전해철 대립까지 끼어서 계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을 통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친문 비문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의 아이콘 송영길,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부족한 저를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과연 이런 원칙이 우리 민주당에 지켜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 당을 위해 충성하다가 어이없이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잘리고 상처받는 당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입니다. 나이가 63년생 토끼입니다. 광주 대동고 3학년 시절에 5.18을 겪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군사 독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대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광주에서 동교동 대세를 입은 이인재 대세론을 꺾고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 송영길 파벌도 없고 계보도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보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당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3번이나 탈당하고 복당한 사람이 당의 기강을 잡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당을 지켜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확실하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내와 함께 24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연설의 총학생회로 노동운동 7년, 인권변호사 3년, 사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머리도 크고 튼튼한 강한 체력으로 내년 총선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카드, 하나의 필승 카드,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을 다 돌고 제 고향에 오니 마음이 포근합니다. 이곳 수원에서 물지개를 지고 학비를 벌여야 했던 유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나이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획수석,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설계하고 이렇게 당대표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울 때마다 저와 함께 해주신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경제나 기호 2번 김진표 유능한 경제 당대표가 되었다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위원, 기초위원 거의 모두를 석권하고 완벽한 정권교체를 해냈습니다. 경기도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현장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대표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진표 당대표가 되면
당원의 중앙당 운영과 의사결정 참여 거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으로 확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정당 혁신본부를 설치해서 최재성 의원의 정발이 혁신안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상세한 공천룰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지도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우리 내부 분열의 근원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천룰을 확정하는 당원 투표에 정당 혁신에 대한 저의 중간평가도 연계하겠습니다. 만약 당원 여러분께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대표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민주당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이 경제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의 민생경제 대응 시스템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방선거에 압승하고도 등골이 서늘했던 대통령님의 두려움, 그것의 실체는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경제를 살릴 답이 있습니다. 융자에서 투자로 이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게 하겠습니다. 마침 그 출발점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골목과 전통시장에 돈이 돌게 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서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를 돌리는 한편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힘차게 돌려서 심체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살리려면 당청정 간의 긴밀한 협조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혁신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번 8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당대표는 어떠해야 합니까? 관료 집단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치진표, 당정청을 제대로 이끌어갈 강한 진표, 저 김진표가 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시로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실천해서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신의 힘을 모아서 당의 경제개혁과 정당 혁신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고군분투하게 하지 맙시다. 당정청을 하나로 묶어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의 국정계획을 설계하도록 대통령이 믿고 맡긴 국정기획 자문위원장 저 김진표 대통령님과 운명을 함께하겠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0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
저 김진표가 선봉에 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